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종이하고 연필을 준비해 주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를 지금 보시면 여러 제곱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일단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6제곱근 25를 세제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n제곱근 a를 n번 제곱한다라는 말은 n제곱근을 안에다가 다시 써서 a의 m제곱이다 라고 설명해줘도 되는 거죠. 따라서 방법을 써주시면 6제곱근의 25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빼기 네 번째 성질로서 m제곱근에 n제곱근 a가 이렇게 있으면 n하고 m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m하고 n을 곱한 제곱근 a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도 정리를 해주시면 주의하셔야 하는 건 여기에 2가 생략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에서 6제곱근에 5의 6제곱이 되겠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6제곱근에 5의 제곱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긴 6제곱근에 5의 6제곱이고요. 5의 2 곱하기 3이니까 6제곱근에 5의 6제곱이 되겠고 빼기 6제곱근에 5의 6제곱이 돼서 답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참고로 제곱근 안에 있는 m을 바깥으로 곱해도 되죠. 따라서 6제곱근 5의 6제곱은 6제곱근 5의 전체의 6제곱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근호의 의미에 따라 어떤 수 x를 6번 곱했더니 5가 되는 방정식의 실수였죠. 그러니 다시 6제곱을 하면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 빼기 5가 돼서 둘 다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 왼쪽에 있는 세제곱근 16분의 세제곱근 2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두 번째 성질이죠. n제곱근 a를 갖다가 n제곱근 b로 나눠주면 결국은 n제곱근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사용해서 2 곱하기 세제곱근 16분의 2가 되겠습니다. 16분의 2는 8분의 1이죠. 8분의 1을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오른쪽은 첫 번째 성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제곱근 3과 세제곱근 9를 곱했으니까 세제곱근 27이 되겠죠. 3, 9, 27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써주시면 2 곱하기 세제곱근의 2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더하기 세제곱근의 27도 3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3의 세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안에 있는 m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바깥에 있는 게 나가니까 3제곱근의 2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과 더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에서 전체의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이 같은 거죠. 끝으로 정리하면 세제곱근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원래 근의 기호의 의미에 따라 3번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실수를 세제곱근 2분의 1이라 썼으니까 우리는 그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하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3번 곱해서 3이 되는 실수해를 세제곱근 3이라고 쓰는 거니까 다시 세제곱을 하면 3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3해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하나하나 실수고 각을 방정식의 해의 의미의 입장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각각 방정식을 하나하나 세워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정식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인수분해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응용 문제도 좀 하나 풀려고 하는데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4가지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58제곱근의 4의 87제곱을 정리하면 8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해서 계산을 좀 하시면 편리하게 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58제곱근의 4의 87인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바꿔보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58제곱근의 2에 2 곱하기 87이죠. 그러니까 174가 되겠죠. 그럼 174하고 58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58과 174의 관계를 파악할 때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최대공약수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최대공약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8은 2 곱하기 29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74는 2 곱하기 29 곱하기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8이라고 하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똑같은 방정식의 해의 의미에 따라 한번 알파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리고 바깥에 2 곱하기 29, 즉 58제곱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호의 의미에 따라 알파를 58제곱을 했더니 2에 58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세제곱을 안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바깥에 58제곱을 넣어도 되겠죠. 그럼 결국 얘기를 해볼게요. x에 58제곱을 곱해서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8에 58제곱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58은 짝수고요. 8의 58제곱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생기겠죠. 양수와 음수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알파는 양수니까 이것의 해 중에 양수는 알파일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시면 x 대신에 8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죠. 그리고 얘가 양수고요. 그러면 이 값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알파 값이 8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n제곱근 마이너스 3의 n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 마이너스 3이고 바깥에 n제곱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 근의 의미에 따라 마이너스 3을 쓰면 답이 마이너스 3일까요?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 썼던 A하고 B입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여야만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가 아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면, 일단 n이 짝수일 때는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n이 홀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n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분류라는 작업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n이 짝수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n제곱근 마이너스 3의 n제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쓸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나 3의 n제곱이나 같은 거죠. 따라서 대신에 n제곱근 3의 n제곱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3이 양수니까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 3의 전체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의미에 따라 n번 곱해서 3이 된 실수해를 뜻하는 거니까 다시 n번 곱하면 3이 될 겁니다.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해볼게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n제곱근 마이너스 3의 n제곱근이고요. 이 경우에는 홀수가 이 n을 바깥으로 내도 홀수가 되니까 n이라고 쓰기가 좋은데, 그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나 마이너스의 3 전체의 n제곱을 써줘도 되겠죠. 이 말은 마이너스의 3의 n제곱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써주시면 n제곱근에 마이너스의 3의 n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원점 대칭인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바깥에 써주시고 n제곱근 3의 n제곱이라 쓰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기호의 의미에 따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결국은 정리하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3이 되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대부분이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n에 마이너스 3의 전체 n제곱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게 양수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성질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제곱근의 실수 기호에서 설명할 때 n이 홀수일 때 근호 안에 음수를 쓰기보다는 바깥으로 음수를 빼고 여기를 양수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응용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내용을 일반화해서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를 일반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문제 풀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증명을 하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는 알고 계시면 계산하는데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정리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한번 일반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앞에서 1번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3번에 일반화된 내용을 1번에 적용하면 2 곱하기 29하고 2 곱하기 29가 P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곱근 앞에 1이라는 거는 제곱근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2의 세제곱만 남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2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np제곱근 a의 np제곱을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방정식의 의미에 따라 똑같이 알파의 np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죠? a의 np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x의 np제곱을 했더니 a의 np제곱이 나왔어요. 이것에 실수를 갖다가 우리는 알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x의 n제곱의 p제곱 그리고 a의 m제곱의 p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수해를 하나 찾을 수 있죠. xn제곱이 a의 m제곱이 되게 하는 실수해를 찾아보면 이것을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x에 대입하면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위에 있는 식 x에 대입을 해도 똑같이 식을 만족합니다. 결국은 이 값이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은 n제곱근 a의 n제곱을 정의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a의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n은 다 2 이상의 정수입니다. 따라서 n제곱근 a의 n제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줘야 돼요.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이든지 양수이든지 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제곱근에 a의 n제곱이라는 걸 쓸 때 a의 n제곱은 음수인 경우에는 양수 처리해서 n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절대값 a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전체에 n제곱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써주실 때는 n제곱근에 절대값 a의 전체에 n제곱이 될 거고요. 양수가 됐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바깥으로 바꿔서 써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의 전체의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호의 의미에 따라 방정식의 해니까 절대값 a의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n제곱근 a의 n제곱인데요. 이게 만약에 a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n제곱근 a의 n제곱인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n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a가 되죠. 근데 a가 만약에 0일 땐 0입니다. 음수면 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수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n제곱근 a에 마이너스 a를 해주셔야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n제곱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기호가 다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양수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값이 양수가 돼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음수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가 되죠. 결국 보시면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를 붙여서 나오시면 되고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a가 양수일 때도 a, a가 음수일 때도 a가 나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